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약용의 마음 공부,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에 대한 글을 가져와 봤어요. 50 넘어서, 60 넘어서는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해지는 것 같아요. 먼저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모든 게 급한 것 같은데, 정작 뭐가 중요한지는 헷갈리고, 사실 이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200년 전 정약용도 똑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유배지에서 18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그는 답을 찾았어요. 그 결과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쓸 수 있었죠. 오늘은 정약용이 발견한 그 지혜,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매일 바쁘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저녁이 되면 몸은 지쳤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했나 돌이켜보면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같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바쁨과 생산성을 혼동하고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며 남의 우선순위를 내 우선순위로 착각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한 일에 쫓기는 자는 중요한 일을 놓친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50을 넘기고 60을 넘기면 남은 시간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는 천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급한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첫째,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루 종일 급한 일만 처리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못한 적이 있나요? 전화가 오면 받고, 메시지가 오면 답하고, 누가 부르면 달려가고, 요청이 오면 들어주고,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저녁이 되면 여러분은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이루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급함의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급한 것은 지금 당장 처리하라고 소리칩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메시지 알림이 뜨고 누군가 재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조용합니다. 건강은 지금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관계는 오늘 하루 소홀해도 당장 무너지지 않습니다. 배움은 오늘 하지 않아도 내일 큰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미룹니다. 나중에 하지 뭐. 시간 나면 하지 뭐. 여유 생기면 하지 뭐.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급한 것은 남이 정해주고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해야 한다. 남이 전화를 걸면 그것은 그들에게 급한 것입니다. 남이 요청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남의 우선순위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 중요한가요? 건강인가요? 가족인가요? 배움인가요? 평화인가요? 그것을 먼저 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루 중 가장 먼저 하세요. 급한 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세요. 둘째, 실사구시, 사실에서 출발하세요.
정약용의 실학 정신의 핵심은 실사구시입니다. 사실에서 진리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운동해야지, 책 읽어야지, 사람 만나야지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천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다. 여러분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사실에서 출발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몸 상태는 어떤가요? 허리가 아픈가요? 무릎이 불편한가요? 혈압이 높은가요? 그렇다면 운동은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필요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가요? 자식과 멀어졌나요? 배우자와 대화가 없나요? 친구가 없나요? 그렇다면 관계는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필요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불안한가요? 외로운가요? 공허한가요? 그렇다면 마음 돌봄은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필요입니다. 사실에서 출발하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집니다. 막연한 해야 한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필요하다가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일 자신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날씨, 몸 상태, 마음 상태, 해야 할 일,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일주일에 한 번만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몸은 어떤가요? 마음은 어떤가요? 관계는 어떤가요? 배움은 어떤가요? 사실에서 출발하면 우선순위는 저절로 드러납니다. 셋째, 경세치용, 쓸모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정약용의 또 다른 핵심 사상은 경세치용입니다. 세상을 경륜하고 실용에 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쓸모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면 내 삶에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것을 하면 나에게 무엇이 남는가? 이것을 하면 나는 어떻게 변하는가? 쓸모를 생각하세요. 많은 이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봅니다. SNS를 확인합니다. 드라마를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나요? 정보를 주나요? 지혜를 주나요? 평화를 주나요? 아니면 불안을 주나요? 비교를 주나요? 시간 낭비를 주나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것에 시간을 쓰지 마라.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50 이후, 60 이후, 남은 시간은 더욱 귀합니다. 그 시간을 쓸모없는 것에 쓰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무엇이 쓸모 있을까요? 첫째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이것들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만남, 진심 어린 연락. 이것들은 여러분의 노년을 외롭지 않게 만듭니다. 셋째로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산책, 독서, 명상, 취미. 이것들은 여러분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넷째로 배움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 이것들은 여러분의 정신을 젊게 유지합니다. 이 네 가지가 쓸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이 네 가지 중 무엇을 했나요? 만약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쓸모없는 일에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이 네 가지를 지켰습니다. 아침에 걷고, 농사를 짓고, 백성들과 대화하고, 저녁에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18년이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쓸모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넷째, 남은 시간을 현명하게 쓰는 법입니다. 정약용은 50이 넘어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 나이에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낸다는 것은
인생의 대부분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오늘이 내가 가진 전부다. 그래서 그는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중요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50 이후, 60 이후, 남은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을 현명하게 쓰세요. 정약용은 우선순위를 3가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첫째로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인가? 둘째로 이것을 하면 내 삶이 나아지는가? 셋째로 이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운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인가요? 예. 운동하면 내 삶이 나아지나요? 예. 운동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운동은 우선순위입니다. 이제 드라마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드라마를 보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인가요? 아니요. 드라마를 보면 내 삶이 나아지나요? 아니요. 드라마를 다른 사람이 대신 볼 수 있나요? 관계 없습니다. 그렇다면 드라마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이 3가지 질문으로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지 명확해집니다. 정약용은 매일 저녁 오늘 한 일을 이 기준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5째,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체적 기술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이 실제로 사용했던 기술들입니다. 첫 번째로 하루에 3가지만 하세요. 많은 것을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적은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한 우물을 깊이 파는 자가 물을 얻는다. 매일 아침 오늘 할 일을 3가지만 정하세요. 단 이 3가지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 예를 들어 30분 걷기, 자식에게 전화하기, 책 한 장 읽기. 이 3가지만 오늘 하세요. 다른 것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3가지를 확실히 하면 여러분은 오늘을 의미 있게 보낸 것입니다. 2번째로 아침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세요.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높은 시간입니다. 정약용은 매일 아침 가장 중요한 글쓰기를 했습니다. 다른 일은 오후에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세요. 운동이 중요하다면 아침에 운동하세요. 배움이 중요하다면 아침에 책을 읽으세요. 아침을 급한 일에 쓰지 마세요. 아침을 중요한 일에 쓰세요. 3번째로 하지 않을 것을 정하세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지 않을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에 끌려다닌다. 여러분이 하지 않을 것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쓸데없는 뉴스 보지 않기, 불필요한 모임 참석하지 않기,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요청 거절하기. 이것들을 명확히 정하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남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4번째로 매일 저녁 점검하세요. 정약용은 매일 저녁 오늘 한 일을 기록했습니다. 무엇을 했고,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배웠는지. 여러분도 매일 저녁 5분만 점검해 보세요. 오늘 중요한 일을 했나요? 아니면 급한 일에만 쫓겼나요?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했나요? 아니면 남이 원하는 것을 했나요? 점검하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5번째로 일주일에 한 번 큰 그림을 보세요. 매일의 점검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의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여러분도 일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에 30분만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는 어땠나요? 다음 주는 무엇을 할 것인가요? 지금 내 삶의 방향은 맞나요? 큰 그림을 보지 않으면 길을 잃습니다. 정약용은 18년 동안 매주 자신의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남의 우선순위와 내 우선순위를 구분하세요. 많은 이들이 남의 우선순위를 자신의 우선순위로 착각합니다.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그것이 내 우선순위가 됩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그것이 내 우선순위가 됩니다. 누군가 요청하면 그것이 내 우선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의 일에 끌려다니는 자는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자식이 바쁘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휴식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누군가 요청한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남을 도와야 합니다. 때로는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먼저 지키세요. 그리고 나서 남을 도우세요.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의 우선순위를 지켰습니다. 백성들을 도왔지만 자신의 글쓰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지만 자신의 공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남을 위해 살되 자신을 잃지 마세요. 일곱째, 완벽보다 지속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루를 사는 것보다 조금씩 매일 사는 것이 낫다. 여러분이 오늘 3가지 중 1가지만 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운동을 30분 하려다가 10분만 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책을 한 장 읽으려다가 한 페이지만 읽었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쉬면 이틀 쉬게 되고, 이틀 쉬면 일주일 쉬게 되고, 일주일 쉬면 영원히 쉬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매일 하면 그것은 쌓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매일 한 치씩 나아가면 1년에 365치를 가고 10년이면 3657을 갖는다. 멈추지 않는 자가 결국 먼 곳에 이릅니다. 완벽함을 버리세요. 대신 지속성을 택하세요. 여덟째, 우선순위는 계절마다 바뀝니다. 정약용은 계절의 변화를 존중했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쉽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의 우선순위와 60대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50대는 여전히 일과 성취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는 건강과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70대는 평화와 정리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계절에 있나요? 그 계절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과거의 우선순위에 매달리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보세요. 정약용은 50대에는 벼슬과 학문이 우선순위였지만 유배 이후에는 자식 교육과 저술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그는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아홉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많은 이들이 우선순위대로 하루를 살아도 성취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지 않으면 큰 성공도 기쁘지 않다. 여러분이 오늘 3가지를 했다면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 잘했다. 오늘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여러분이 오늘 한 가지만 했어도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도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그것이 내일을 지속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매일 저녁 오늘 한 일을 기록하며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속하게 만듭니다. 열째, 우선순위는 혼자 정하지 마세요. 정약용은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도 백성들과 대화하고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고 동료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는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배우자와 자식과 친구와 나누어 보세요. 내가 지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것을 그들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놓친 것을 그들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합니다. 하지만 혼자 결정하지는 마세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혼자 가면 빠르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세요. 그들의 지혜가 여러분을 더 현명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이 말한 우선순위의 핵심입니다. 정약용은 평생 우선순위를 명확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18년의 유배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여 권의 책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킨 우선순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 둘째로 추상보다 구체, 셋째로 쓸데없는 것보다 쓸모 있는 것, 넷째로 남의 우선순위보다 내 우선순위, 다섯째로 완벽보다 지속. 이 5가지가 정약용의 우선순위 철학입니다. 여러분도 이 5가지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진짜 중요한 것에 쓰세요. 급한 것에 쫓기지 마세요. 남의 우선순위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세요.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라. 매일이 그대의 인생이다.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정약용이 말한 우선순위 정하는 법 어떠셨나요?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급한 것에 쫓기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미뤄왔거든요. 오늘 저녁 딱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뭘까?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할 일은 뭘까? 30분 걷기,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책 한 페이지 읽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매일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이 정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정하세요. 저도 오늘부터 실천해 볼게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